안녕하세요. 오한근 법사입니다. 오한근의 운명 이야기. 오랜만에 촬영을 합니다. 잘들 지내셨죠? 벌써 봄이 왔고요. 산에는 꽃이 만발했습니다. 오한근 법사가 요즘 오전에 산을 다니는데 오늘 가보니까 개나리, 목련, 벚꽃까지 아주 만개를 했습니다. 산에 안 갔다 오신 분이 계시면은 이번 주말이라도 산에 한번 갔다 오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을 하는 건요, 스타 신점 사주고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이 있죠. 개그맨이자 MC인 박수홍 씨의 사주를 오한근 법사가 감정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한근 법사는 박수홍 씨의 팬이기도 하고요. 박수홍 씨하고의 인연은 제가 10년 전쯤에 새 남자의 초대라는 그런 프로에 나가서 박수홍 씨의 신년 운세를 제가 한번 감정해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결혼 운이라든가 앞으로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제가 해줬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오한근 법사가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 다들 보셨죠? 지금 오한근 법사가 뉴스를 보면서 좀 같이 얘기를 할게요. 지금 뉴스를 보면 굉장히 시끄럽죠.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남도 아니고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는 정말 마음고생이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수홍 씨의 사주에 어떤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가족 간에 대립이 생기고, 소송전으로 오고 가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 운명을 신점과 명리 역학을 통해서 오한근 법사가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박수홍 씨 얼굴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착하게 생겼죠. 순하죠. 그리고 너무 바르죠. 너무 성실한 이미지죠. 사람이 착하고 왜 순할 것 같다. 그리고 기사에서 보면은 무슨 어머니 의견에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런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은데 사실 오한근 법사가 수홍 씨의 사주를 보면요. 사주가 절대로 약한 사주는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과 내 사주팔자는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굉장히 정이 많고 배려심이 좋고 자상한 이미지로 보이지만은 사주팔자는 경진의 일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양간이에요. 강한 사주고 괴강이 있기 때문에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박수홍 씨가 30년 동안 스캔들이 없었어요. 구설수가 없었죠. 연예인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이렇게 바른 이미지로 활동하는 연예인이 거의 드뭅니다.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이만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거는 사주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예계가 얼마나 이게 유혹이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되게 흐트러질 수 있는 직업이 방송인인데 30년 동안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항상 방송을 하고 항상 선한 영향력으로 봉사를 하고 어떤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고 방송에 나오면 항상 밝은 모습으로 시청자들한테 그 재미를 주고 웃음을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자기 관리를 갖다가 철저하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지금 사건이 터진 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런저런 소문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은 어머니부터 집안의 상황, 무슨 변호사 재판, 100억 횡령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건 지금 법적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확실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정져서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오한근 법사가 이 박수홍 씨의 사주를 지금 풀어보면요. 사주의 인성이 과다합니다. 인성이라는 건요, 여러분, 육신으로 보자면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과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굉장히 크고요.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이제 집착으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요, 사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그런 굉장히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집안에 왜 그런 대주와 지주가 바뀐다고 하죠. 아버지의 역할이 바뀌어서 이 집은 어머니가 굉장히 그런 강자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 또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어머니의 의견에 이렇게 반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애증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워도 또 보고 싶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하면서도 서로 애틋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돌아설 수 없는 그런 사주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더 오래 가면요, 마마보이 그런 기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독단적으로 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또 어머니 의견이라든가 형제의 의견에 되게 많이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믿고 맡겨야 되는 그런 의존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고도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럴수록 독립을 더 빨리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삶은요, 가족이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고 형제나 조카가 내 인생을 전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은 하루빨리 독립을 해서 내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근데 다 좋아요, 사주가. 강하고 뭐 의지도 좋고 주관도 있는데 다만 사주에 재물복이 약합니다. 재물복? 돈 엄청 벌었다는데 30년 동안 일했으면 재물복 많은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돈의 실체가 뭐예요? 내 통장에 들어와야 되죠. 돈을 많이 번 거는 재물복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근데 그 돈 다 어디 갔냔 말이야. 내 통장 현재 있어? 없다는 얘기지. 그쵸? 박수홍 씨가. 이렇게 사주에 재물복이 없는 사람들은요, 돈이 다 흘러 지나가요. 그러니까 정작 나한테 들어오지를 못해. 금전이라는 거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그 실체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내 사주, 재물복이 없어? 그럼 내가 돈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사주를 본다는 건요, 내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조심해서 넘어간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주를 보고 점사를 보고 우리 운명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물복이 부족했을 때는 내가 어떤 재물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되겠다. 보증을 쓰면 안 되겠구나. 인감도장을 잘 찍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만 이렇게 새기고 살아도 사실은 큰 실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고요. 올해 박수홍 씨 나이를 보니까 52살입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웬만하면 상가를 사는데 등기부 등본 정도는 내가 확인을 사실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예인도 어쨌든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정산을 한번 해보고 세금이 얼마 나갔구나, 인건비가 얼마 나갔구나, 이 정도는 내가 사실은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안일했던 게 조금 오한근 법사가 봤을 때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요, 냉정하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가족이라는 것도 형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타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끈끈한 정이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정말 이 형제의 인연으로 만난다는 건요, 이 부처님법에서 봤을 때는 구천겁의 인연, 그러니까 엄청난 인연이죠. 부모님보다 더 큰 그런 진짜 수많은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야지 형제지간, 자매지간의 인연으로 만난다는 형제의 인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이라는 거는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 인생을 살아주고 부모가 인생을 살아주지 않아요.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웬만한 거 할 수 있는 거는 지키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방송 쪽에만 신경을 쓰지 않았나, 좀 그게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재물 관리는 본인이 좀 직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박수홍 씨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93년생 여자친구가 있다. 지금 이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도 사실은 조금 놀랬어요.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93년생이면 어떻고 92년생이면 어떻고 94년생이면 어떻습니까? 각자 성인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고 교제를 한다는데 왜 하필 그 93년생이라는 그 여자분의 기사가 그렇게 떴는지를 모르겠어요. 박수홍 씨의 성격은요, 여태까지 내가 원하는 여자랑 제대로 이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쉽게 누구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이별을 겪으면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그런 걸 후유증을 갖다가 넘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랑을 하면 정말 되게 찐사랑을 하는 편이고 진심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한 번 헤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아프죠. 올해 운세가 사실은 최악이에요. 지금 박수홍 씨가 가장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주에 신축년이라 진술충을 지금 맞습니다. 진술충을 맞고요. 그 다음에 축진 팥살이에요. 축솔 형살까지 맞기 때문에 여러분 박수홍 씨 사주에 충살이 들어와 있어요. 충살. 사람들이 상충살, 뭐 원진살 이런 걸 되게 간과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주에 충살이 크게 들으면요, 결국에는 나이 들어서 한 번은 크게 깨져요. 돈으로 깨지든지 금전으로 깨지든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게 한꺼번에 그냥 후루루 무너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살 같은 건 사실은 제거를 해줘야 돼요. 기도를 해줘야 되고 살을 풀어서 좀 이걸 띄워줘야지, 날려줘야지 이 사람이 좀 편안하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종교가 좀 다르더라고요. 뭐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주를 보는 사람으로서 사주에 살이 들어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올해 신축년이죠. 축진 팥살에 축술 형살을 맞아요. 관제 구설이에요. 팥살 깨진다. 이게 내 사주에 살을 맞는데 올해 살을 또 때리는 거야.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네? 근데 어떻게 되겠어? 괴롭지. 결국엔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있던 사건들이 올해는 수면 위로 확 터져가지고 내가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 그런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망신수와 구설수와 관제수, 경찰서,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수홍 씨가 얘기를 했죠. 고소를 하기 전에 형님과 합의를 보겠다.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면은 그냥 없던 일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그 형님 측에서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법대로 하겠다. 벌써 딱 나와버리잖아요. 내가 운이 그만큼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런 운에서는요 합의를 할 수가 없고요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끝까지 서로 칼을 겨녀야지 법적으로 가야지만 일이 아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운수가 안 좋아서 마음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조금 있어요. 그전부터 감정의 기복이 되게 심하고 이거를 숨기고 사느라고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올해 특히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운이 안 좋을 때 사람의 성격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우울해하고 비관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혹시 수홍 씨가 이 방송을 보시면은 좀 생각을 나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좀 이런 마음으로 좀 임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고양이가 또 무슨 말이 많아요. 나 보고 너무 지금 황당한데 뭐 고양이가 유튜브 보니까 다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뻐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수홍 씨가. 그리고 검정 고양이에요. 엄청 이쁜데 어떤 뭐 역술인이나 어떤 다른 분들이 뭐 사주에 고양이가 없다, 뭐 개가 안 맞는다, 고양이를 길러서 일이 뭐 안 풀린다, 고양이를 기르면 안 된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뭐 사주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사주라는 건 100%가 아니에요. 50% 학문입니다. 사람이 인생에 사주 100% 절대 살지 않아요. 사주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한근 법사 영적으로 봤을 때요, 박수홍 씨는요 고양이랑 굉장히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이 있어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다고 하지만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반려묘라든가 애완견이 내 결핍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데가 우울증이 왔어?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는 것보다 이 반려묘가 있음으로써 그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걸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기르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정되고 지금 많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계속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올해 운이 안 좋아서 이런 사건이 터졌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 박수홍 씨가 올해 운이 안 좋나? 사주가 안 좋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바꿔볼까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모르고 박수홍 씨가 3년이고 5년이고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진짜 일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 배신감 어떻게 할 건데? 남도 아니고 가족한테 당한 배신은요, 이거는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분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상처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해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수홍 씨 운이 앞으로 나쁘지 않아요. 올해만 잘 버텨내면요, 앞으로 방송도 바쁘고요, 돈을 벌 일도 창창합니다. 앞으로 내가 여태까지 벌어놓은 것도 많지만 앞으로 벌어들일 금전도 금방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나쁘게만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고 이번 사건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박수홍 씨의 사주 운명 편이었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